경기도지사 출마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고 또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도 6년이 됐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안 된다는 거는 많은데 된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중국도 패권주의로 가고 미국도 금융 위기를 틈타면서 모든 위험을 그 세계 시장으로 배출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엔화를 같이 절하시키면서 위기 탈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의 그 위기와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데 너무 이제 사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가선진화법대로 잘 된다고 했으니 국회선진화법 가지고 민생법들 특히 복지 3법, 기초노령연금법이나 또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을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그 법을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국회는 내버려 두고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어떠냐면 옛날에는 참 열심히 많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었는데 지금은 선심성 행정, 당선되자마자 4년 내내 선거용 행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문제가 결집돼 있고 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창조경제와 통일대박을 얘기를 했는데 그 비전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를 짜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경기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맞춤형으로 잘 설계하고 끈질기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나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통합신당의 주도하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인데 시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시장 한다고 하다가 철수하고 또 새로운 신당 만든 데다가 철수하고 뭐 대통령도 하려다가 철수하고 철수만 하는 정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받는 것만큼 국민들의 실망을 받지 않냐. 지금이라도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은 본인도 좋고 본인도 어떤 시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참 아쉽다. 그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그런 요구를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솔선수범하고 또 민의에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대답을 해야지 그 신당 뭐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고 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패턴과 기준과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갖고 계신 특색 있는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공약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울 의존성이고 하나는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이제 8개 생활권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시흥이면 시흥에 가면 기계 공업의 모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안양에 가면은 콘텐츠의 모든 것이 있다. 구리나 남양주에 가면 문화 콘텐츠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 8대 권역이 세계의 1, 2, 3위나 아시아의 1, 2, 3위가 될 수 있게끔 특성화하고 그래서 1사 1학교 1타운을 해서 한 지역사회에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게끔 하면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끔 하고 생활을 해서 교통 문제도 줄이고 타운형, 힐링 타운형으로 해서 경기도의 특성도 살리고 또 요즘에 너무나 도시적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해소해주는 그런 새로운 문화 타입을 만들고 그 속에서 경기도의 역사나 문화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기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특히 하는 게 인생 3모작. 왜냐하면 지금 55세에서 75세 분들이 알기도 가장 많이 알고 체험도 가장 있고 혈기도 왕성한데 갑자기 인생이 아주 뚝 끊어져 갖고 한가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사업 구도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직장을 갖게 해주고 여성들에게 청년들이나 장년층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 장년층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만 위해서 아니라 민간인들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을 스마트 센터를 만들어주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는다, 학교를 간다, 교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하모니가 돼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3모작 인생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3대박 3첨단인데 이제 민생대박, 경제대박, 통일대박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창조 경제를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통일대박에 통일대박에 믿는 장치들을 통일대사라든지 통일정책실이라든지 제2의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DMZ 관광공원이라든지 문화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경제, 첨단 복지, 첨단 행정으로 서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유쾌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의 자율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활발해지는 그런 이제 일거리,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배울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경선 시기는 보통 8년 전에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랑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때 한 4월 20일경쯤 했어요. 아마 그때쯤 될 것 같고요. 경선 방법은 지금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당원 50%, 나머지는 일반 국민 참여 30%, 여론조사 20%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가 전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군구별로 정책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투표할 때 같이 투표하게 하자.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한 곳에 수원에 모여서 했는데 경기 북부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거기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나가는 경기 남부의 의사만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각 시장 군수들 경선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같이 투표를 하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그 잠재 성장률도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교통, 주택, 교육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서울에 의존되어 있고 중구 난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있다. 시흥이면 기계산업의 모든 것이 있다. 안양이면 콘텐츠의 모든 것이 있다. 남양주 구리에는 문화의 모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세계 1, 2, 3위, 아시아의 1, 2, 3위가 되는 특성화되고 세계 시장으로 통하는 첨단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수익,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교육이나 직장 문제나 생애 문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 3모작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장년, 노년이 한 지역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거기에 첨단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사회가 다시 전생애를 통할하는 그래서 55세에서 75세 분들도 스마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즐기고 그분들이 여성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주는 그런 민생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김영선은 창의력과 끈질긴 추진력이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찬물에 손 담그고 항상 봉사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국민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한 약속을 제가 그 찬물에 어린 손 끊어질 듯 참아가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영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영유아 지원법, 미소금융 그리고 금융소비자원과 같은 국민에게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여건을 넓혀주고 생활의 앞길을 틔워주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산림미천 맞달로서 경기도민과 함께 좀 새로운 길을 열고 숨통을 트고 이 답답한, 이 무기력한, 이 무능한 상황을 타개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께 김영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얘기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진실로 하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